흔히들 우리가 농구의 수비를 생각하면 공을 빼앗는 스틸이나 호쾌하게 공을 찍어버리는 블락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수비는 스틸과 블락이 애초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 드리블을 멈추게 하거나 슛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비수는 공격수의 모든 슛이나 드리블을 막을 수 없고, 공격수가 마음먹고 스틸을 생각하며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스틸과 블락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스틸과 블락은 몸을 전진하거나 점프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큰 동작을 동반해 실패했다가는 쉬운 득점을 허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파울을 범해 자유투까지 주어 추가 실점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격수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방해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이 수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신장, 팔 길이, 스피드 등의 피지컬,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농구지능,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공격자를 따라가는 수비 스텝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스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미 버틀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미 버틀러, 키 203, 몸무게 100,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30픽, 올스타 4회, 15시즌 MIP 수상, 노숙자에서부터 NBA까지 입성한 자, 악어팔, 꼰대, 지미 버틀러. 지미 버틀러는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4회나 들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버틀러의 윙스팬은 2m 2cm로 키 2m 3cm에 비하면 굉장히 짧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러는 좋은 수비수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버틀러의 수비 스텝이 매우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틸과 블락을 하기 이전에 공격수를 따라가는 동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격수에게 근접해 있어야만 공과의 접촉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너무 붙어있으면 공격수의 첫 스텝에 바로 뚫려버리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도 않고 공격도 방해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누구나 공격수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 그 거리를 유지하기 쉽지만, 공격수는 절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움직이며 우리는 그 움직임에 맞추어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 따라갈 때에 활용되는 것이 수비의 스텝이고, 그 수비 스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스텝은 사이드 스텝과 크로스 스텝이 있는데, 버틀러는 이 두 가지 스텝을 적재적소에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이드 스텝부터 알아보자. 사이드 스텝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농구인들 혹은 농구를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텝이다. 그리고 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보이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이드 스텝을 연습하지 않으며, 한다 하더라도 스텝을 익히기보다는 허벅지를 단련하는 등 체력 증진 용도로 훈련을 하고 있다. 아마추어가 사이드 스텝에서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사이드 스텝의 대표적인 악습과는 첫째로 양발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비할 때 우선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몸통의 가장 넓은 면적인 몸통의 앞부분으로 막을 수 있으며,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아 양방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용이하고, 발이 땅에 붙어있어 공격수와 충돌이 있어도 합법적인 충돌이 되며, 또 무게중심이 낮아 공격자와의 충돌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사용하는 것이다. 양발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뒷발의 간격을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다. 뒷발을 짧게 끌고와 양발의 간격을 너무 넓게 벌린다면 다음 스텝에서 발을 뻗기가 어렵고, 뒷발을 너무 길게 끌고와 양발의 간격을 좁게 둔다면 발이 모이게 될 것이다. 발이 모이게 되면 무게중심은 높아지게 된다. 이 말은 즉슨 동작의 멈춤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강제적으로 다음 스텝을 밟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페이크를 알아차려도 방향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한 스텝을 더 간다는 것이다. 이때 어거지로 전환을 하려다 앵클 브레이커가 많이 나오기도 한다. 또 무게중심이 높아지게 되면 공격자의 컨택을 버틸 수가 없다. 반대손이나 어깨를 활용한 밀침을 몸통으로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순간 날아간다는 것이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르브론의 몸뚱아리를 몸으로 받아낸다 생각해보자. 답이 없다. 사이드 스텝을 할 때에는 앞발이 이동한 만큼 뒷발이 이동해주어 양발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두 번째 악습과는 뒷발부터 움직이는 것이다. 뒷발부터 움직이게 되면 첫째로 한 타이밍을 손해보게 된다. 뒷발을 먼저 밟는다면 첫 스텝을 밟아도 내 몸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뒷발이 이동한 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 더 긴 스텝을 밟을 수 있지만, 공격자의 가장 강력한 스텝은 첫 스텝이기 때문에 첫 스텝을 놓치게 되면 공격자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필연적으로 발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발이 모이게 됐을 시의 단점은 무게중심이 높아져 방향 전환이 힘들어지며 컨택에 취약해진다. 버틀러는 사이드 스텝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왜 뒷발이 먼저 가는 습관이 있는 것일까? 뒷발이 먼저 간다는 것은 앞발로 몸을 밀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동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농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사이드 스텝은 우리가 아는 뒷발을 먼저 밟는 스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스포츠들의 공통점은 공격자와의 접촉이 없는 네트 스포츠라는 것이다. 즉 수비의 목적이 아닌 이동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도와 위치만 생각하면 되지만, 농구는 스텝을 밟는 중에 방향 전환, 공격자와의 몸싸움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앞발부터 가서 자세를 낮추며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공격을
사이드 스텝으로 막을 수는 없다. 공격수는 앞으로 돌진하고 수비수는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사이드 스텝을 밟다가 공격수를 완전히 놓치는 것보다는 뒷발로 먼저 밟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100번 낫다. 하지만 뒷발로 밟는 사이드 스텝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폭이 넓은 스텝이 있다. 바로 크로스 스텝이다. 크로스 스텝은 뒷발이 먼저 시작하는 스텝이다. 뒷발로 시작하는 사이드 스텝과 다른 점은 뒷발을 앞발로 교차하여 밟는다는 것이다. 뒷발이 앞발 옆까지만 이동하는 뒷발 사이드 스텝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밍을 놓쳐 뒷발로 반응했다면 뒷발로 시작한 사이드 스텝을 밟지 말고 크로스 스텝을 밟는 것이 좋다. 말했듯 속도 면에서도 보폭에서도 크로스 스텝이 더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크로스 스텝은 수비자의 길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이드 스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공격자의 경로를 예상하여 앞질러야 한다. 크로스 스텝 상태에서의 충돌은 버틸 수가 없고 부딪히는 순간 디펜스 파울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비 훈련 영상을 보면 속도에만 집착하느냐 정확한 자세로 스텝을 밟는 영상이 많이 없다. 물론 수비 스텝의 부족한 점을 피지컬이나 예측을 통해 보충할 수도 있지만 피지컬과 농구 지능은 단련하기 힘드므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수비 스텝 자체를 습관화해서 좀 더 좋은 수비수가 되어보자. 가능한 끝!